아이 학교 가까운 곳으로 이번에 이사할 건데 신축이 아니라서 인테리어 하고 들어가려고. 근데 인테리어는 처음이라서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네. 남편은 번갯불에 콩 볶듯이 대충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래도 난 이왕 하는 거 잘해서 좀 더 쾌적한 상태로 만들고 싶어. 견적받은 이 업체 괜찮은지 좀 봐줄 수 있어? 대전에 사는 친누나가 인테리어는 처음이라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선 보내준 업체들의 견적을 보고 하면 안 되는 위험한 업체만 걸러줬는데요. 제가 직접 맡아서 해주고 싶었지만 거리가 멀어서 인테리어 견적받는 방법과 주의사항만 알려줬습니다. 저희 누나도 그렇고 인테리어를 처음 시작하시는 많은 분들이 인테리어 견적을 가장 싼 가격으로 책정한 업체를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곧 후회하실 텐데요. 왜냐하면 일부 공사비용 항목을 빼가지고 견적비용이 가장 낮아 보이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이럴 경우 공사를 진행하면서 추가 비용을 계속 요구하게 되고 결국 견적을 받았던 업체 중 가장 높은 비용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불량 업체들 때문에 인테리어 업체는 사기꾼이 많다고 욕을 먹는 겁니다. 실제로 저 아는 지인분들이 인테리어를 진행하기 위해 받은 견적서 이미지를 저한테 보내주시는데요. 이런 의심 가는 업체들이 꽤 많아서 이런 업체들은 거르고 진행하라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평소 제 친누나처럼 아는 분들이 견적서를 보여주시면서 여쭤보실 때마다 한 분 한 분 친절하게 알려드렸는데요. 그런데 제가 공사를 하거나 바쁠 때는 직접 알려드릴 수가 없어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놓고 공유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과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을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인테리어 공사를 앞두고 업체를 찾아 견적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특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2년 동안 약 200개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내용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견적을 받을 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 위험한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이번 영상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인테리어가 처음이라면 업체에 전화해서 무슨 말부터 하셔야 될지 막막하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전화해서 어떤 말을 하고 무엇을 요청하면 될지 알려드릴게요. 인테리어 업체에 처음 전화해서 어떻게 인테리어를 진행할지 자세하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처음 전화해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테리어 사장님은 고객님의 전화를 받았을 때 아직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시끄러운 공사 현장에 있기 때문에 고객님이 말씀하셔도 잘 듣지 못하거나 또는 작업장의 인부들과 대화하기 때문에 고객님이 말씀을 하셔도 기억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팁을 알려드릴게요. 처음 전화할 때는 다음과 같이 짧게만 얘기하고 바로 끊으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누구 소개로 연락드렸어요. 또는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연락드렸어요. 어떤 지역, 어떤 아파트, 몇 동, 몇 호를 몇 평을 인테리어 하고 싶은데 견적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도면과 원하는 인테리어 컨셉 사진을 문자로 보내드렸어요. 확인하시고 내일 답변 부탁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보내드리겠다고 말했던 문자 내용은 이렇게 보내세요. 먼저 공사 기간과 공사 장소를 정리해서 보내드리고요. 각 장소별로 인테리어 하고 싶은 컨셉을 찾으셔서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보내면 무엇이 좋을까요? 인테리어 사장님이 집주인분의 의도를 빠르게 이해하셔서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인테리어의 임시 견적을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 견적을 빠르게 받는 게 왜 중요하냐면 임시 견적으로 거를 업체들은 1차적으로 빠르게 거르고 만나서 미팅할 최종 3개의 업체를 남기기 위함인데요. 인테리어 비용은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빵처럼 모두 동일한 가격이 아닙니다. 업체마다 이익을 남기는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곳에서 견적을 받고 내 상황과 맞는 합리적인 업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가격을 비교할 때 한 곳 한 곳에서 받는 견적이 늦어진다면 최종 업체의 선택도 늦어지게 되고요. 최종 업체의 선택이 늦어지게 된다면 전체 공사 일정이 지연돼서 이사 날짜 전에 공사가 안 끝날 수도 있어요. 이사 날짜 전에 공사가 안 끝나면 이사 날짜를 다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사 업체와 또 협의를 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자로 임시 견적을 요청하면 좋은 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인테리어 컨셉의 공사를 하는데 비용이 얼마인지 최대한 정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분께서 어떤 인테리어를 원하시는지 인테리어 사장님과 말로만 소통을 하다 보면 인테리어 사장님과 집주인분 간의 생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은 이렇게 해주세요. 저 공간은 저 사진처럼 해주세요. 사진을 놓고 함께 소통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알려드린 방법대로 업체 10곳 정도의 견적을 요청하시고 기다리세요. 만약 다음 날까지 견적을 안 보내주신다면 한 번 더 요청하고 기다립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남겨놓았어요. 귀찮더라도 꼭 다운로드 받아서 비교해보세요. 같은 결과가 나오는 인테리어 공사라도 업체에 따라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 신경 쓰셔서 인테리어에 들어갈 공사 비용을 2천만 원 아끼시고 새로 이사갈 집에 가전을 바꾸시거나 가구를 바꾸시거나 남성분들이라면 차를 바꾸시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시겠죠. 보통 10곳 업체에 임시 견적을 요청하면 약 5군데 정도 회신이 올 겁니다. 이 5군데 중에서 또다시 2군데를 제외해 주세요. 이 2군데를 제외하는 기준은 너무 견적이 비싸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견적이 싸거나 아니면 견적에 성의가 없거나 이런 업체들은 제외하시고 방문할 업체 3군데를 최종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종 업체 선정은 바쁘시더라도 꼭 사무실을 방문해 보시고 상담을 받으시고 결정하시기를 추천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유령 회사를 피하기 위함입니다. 간혹 사무실도 없이 전화나 인터넷으로만 견적을 받는 업체도 있는데요. 이런 업체는 사기 업체일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돼요. 인테리어 조합에 가입할 때 사무실은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사무실이 있다면 더 믿을 수 있는 업체라고 판단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최종 업체 선정을 위해 사무실에서 인테리어 업체와 미팅을 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이 4가지만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인테리어 총 비용을 확인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공사 항목이 모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약에 공사 항목이 다 들어가 있다면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을 합니다. 비용을 비교하실 때 제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인테리어 처음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실수가 있는데요. 어떤 업체가 공사 비용이 싼지 확인하기 위해서 공사 항목 각각의 비용을 업체별로 비교하시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공사 항목을 업체마다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각각의 공사 항목이 얼마인지 서로 비교하기보다 전체 공사 비용이 얼마인지 각각의 업체들을 비교해 주세요. 예를 들어 인테리어 공사 항목 A, B, C, D를 한다고 했을 때 일반 업체는 A, B, C, D를 하는데 총 비용이 얼마, 2번 업체는 A, B, C, D를 하는데 총 얼마, 이런 식으로 비교해 주세요. 왜냐하면 업체들별로 공사 항목에 붙이는 마진 금액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공사 항목별로 금액을 비교해서 싼 업체를 찾기보다 전체의 공사 금액을 비교하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추가로 인테리어 견적에 대해 얘기할 때 업체에서 집주인분께 이번 공사 비용을 얼마로 예산 잡으셨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잡으신 예산의 100% 금액을 업체에 말씀하지 마시고 약 90% 금액만 업체에게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 보면 약 10개의 집 중에 9개의 집에서 추가 비용이 조금이라도 더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공사를 하다 보면 이쪽 코너에 선반 하나만 추가해 주세요, 이렇게 추가 공사를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처음에 잡았던 예산보다 금액이 조금이라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만약 업체에 처음부터 100%의 금액을 말씀하셨다면 점차 올라가는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만약 90% 금액을 말씀하셨다면 금액이 조금 올라가더라도 고객님의 부담은 좀 덜하고 만족도는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계획 세웠던 예산의 90%만 말씀을 하시는 게 업체에서도 좀 더 효율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해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최종 업체 선택 시 꼭 확인해야 되는 두 번째는 결제 방법을 확인하는 건데요. 보통 공사비를 업체에 전달할 때 한 번에 전체 비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총 4번에 나눠서 금액을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에 계약금 10%, 공사 시작 후에 착수금 20%, 공사 도중에 중도금 50%, 공사 완료 후에 잔금 2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알려드린 비율이 모두 지켜주시는 것이 안전하고요. 그리고 잔금은 공사가 완료됐다고 바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사 완료 후에 내가 확인한 AS 요청들이
모두 완료되었다면 그때 잔금을 지불하셔야 됩니다. 간혹 잔금을 받으시고 AS를 안 해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꼭 AS까지 완료된 다음에 잔금을 보내주세요. 최종 업체 선택 시 꼭 확인해야 되는 세 번째는 공사 기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간혹 계약서를 보면 공사 기간을 적어야 되는 칸을 빈칸으로 남겨두시거나 아예 공사 기간에 대한 내용이 통째로 빠진 경우도 있는데요. 카톡이나 문자로 얘기했기 때문에 또는 업체에서 안 적어도 된다고 하니까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공사 기간을 계약서에 쓰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빈틈이 생기게 됩니다. 사고가 생겼을 때 이 빈틈 때문에 돈을 잃게 되는데요. 공사 시작일과 완료일을 계약서에 꼭 작성하시고요. 만약 계약된 기간보다 공사가 지체됐을 때 보상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꼭 명시해 주세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면 업체에서 공사를 일부러 미루거나 어쩔 수 없이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편찮으시다는 핑계를 대거나 공사가 시작해야 되는 날짜보다 3개월이나 지났는데도 공사를 시작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업체에서 계속 핑계를 대면서 공사를 미루면 집주인은 어쩔 수 없이 기존 업체와는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업체와 다시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계약서에 날짜를 명시 안 했기 때문에 계약 해지 조건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미 지불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나 견적서에 공사 기간과 공사 지체 시 보상금에 대해서 꼭 적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테리어 최종 업체 선택 시 꼭 확인해야 되는 네 번째는 자재 품명을 확인하세요. 견적서를 작성하실 때 각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무엇으로 할 것인지 품명을 꼭 기입하세요. 예를 들어 도배할 때 도배지는 어떤 회사의 제품이고 품명은 무엇인지 기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 또한 서로 말로만 설명하거나 사진만 남겨놓고 견적서에 작성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공사가 진행되면서 집주인분이 내가 선택한 자재로 공사가 진행됐는지 확인할 때 남겨놓은 기록이 없어서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테리어 최종 업체까지 선정하시고 견적을 받으시면 인테리어 공사는 약 60%가 끝났다고 보셔도 돼요. 이제 나머지 40%는 공사가 잘 진행됐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인테리어 공사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나머지 40%도 쉽지 않아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요. 자주 하시는 실수가 무엇이냐면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공사 현장을 공사 기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으세요. 그냥 업체에만 맡기시는 건데요. 공사가 끝나고 나는 이사만 잘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견적서에 나온 자재와 다른 자재가 사용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사 업체도 발견하지 못한 하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사 현장을 종종 방문하셔서 문제없이 공사가 잘 진행되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만약 공사 기간 중에 확인되지 않아서 하자 발견이 늦어지고 공사 완료가 늦어지면 이사 날짜도 꼬이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테리어 공사가 처음이시기 때문에 각 공사 단계마다 어떤 하자가 자주 발생하는지 확인하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사 100곳을 진행을 하면서 자주 발생했던 하자를 정리해 놓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하자를 점검하면 꼼꼼하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 또한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 들어가셔서 무료로 하자 체크리스트를 다운받아 보세요. 하자 체크까지 잘 하셔서 새로 고친 새 집에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인테리어를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 견적받는 방법부터 하자 체크 방법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만약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이 알고리즘을 타고 멀리 퍼져서 다른 사람들도 보실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